안녕하세요. 디파이 세상 고수들의 한별입니다. 코인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분야는 단연 금융입니다. 코인을 활용한 신개념 금융을 디파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디파이는 탈중앙화된 금융을 일컫습니다. 정부나 기업 등 중앙기관의 통제 없이 인터넷 연결만 가능하면 블록체인 기술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요. 많은 언론과 매체를 통해서 이 정도는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디파이를 무시하지 말라라고 말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디파이는 비트코인보다 더 혁신적일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투자한 코인으로 이자를 받는 디파이, 탈중앙 금융을 뜻하며 블록체인 자체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중개자가 필요 없습니다. 위 변조할 수 없어 신원 확인 같은 복잡한 절차도 없고 전 세계에서 시간 구애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거래와 이자 창출이 가능하며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부 개발도상국이나 대출금리가 받는 이자보다 높을 경우 디파이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을 만큼 매우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현존하는 예금 서비스 이자율이 1에서 2%, 디파이는 4%, 8%, 16%, 20%, 30% 이렇게 받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100% 탈중앙화 자동이라는 건데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이자를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람 개입 1도 없이 모두 프로그램이 합니다. 이 어썸한 스마트 컨트랙트가 모두 하는 것인데요. 에이브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1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조 원의 금액을 사람들이 예금을 빌리고 이 모든 거래를 사람 손 한 명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비썸 등은 중앙화된 시스템들인데요. 바이낸스는 엄청난 거래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바이낸스는 언제든 코인 거래를 동결하거나 또한 제한할 수 있고요. 중앙거래소이기 때문에 주체가 바이낸스에 있죠. 탈중앙화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유니스왑이나 팬케이크스왑 같은 곳에서 모두 100% 코드로만 돌아갑니다. 사람에 의해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코드로 입힌 프로그램이 그렇게 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는 유저들이 유동성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거래 수수료를 받는 건데요. 이런 유동성 풀을 통해서 중개자 없이 토큰을 주고받는 것, 이 모든 것의 핵심은 100% 코드라는 겁니다. 디파이 서비스 분야의 대출이 47%로 가장 높고 탈중앙화 거래소가 36 뒤를 잇따르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산관리, 파생상품 등으로 디파이 영역들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또한 스테이킹을 걸었다면 단순히 이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암호화폐 가치가 스테이킹 기간 동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비트코인에 1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1년 동안 비트코인의 가치가 20%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가치가 1만 2천 달러가 되죠. 하지만 스테이킹으로 운영을 했던 분이라면 1만 달러의 투자를 비트코인 투자는 20% 증가했지만 추가적인 이자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디파이가 향후 더욱 성장할 만한 근거는 여러 가지인데요. 가장 큰 근거는 탈중앙화입니다. 기존 전통적인 금융시장의 주체가 정부 관련 기관, 은행 같은 중앙기관이었다면 이들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를 해야 했죠. 그러나 중앙기관은 자칫 악의적인 의도로 갖거나 서비스가 해킹당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디파이는 원칙적으로 이런 가능성 자체가 차단되어 있고 디파이는 미리 짜놓은 코드 위에 자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중앙관리가 아닌 전 세계에 걸쳐있는 블록체인 노드의 시스템에 의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있는 블록체인 노드의 시스템에 의해 운영이 되고 누구나 참여한 환경을 만들었는데요. 현재 금융 시스템에 참여하려면 계좌를 만들거나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가격 요건이 까다롭죠. 필리핀이나 남아메리카 지역에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을 적용하기 힘든 국가가 가상자산의 활용도가 오히려 더 높다고 합니다. 현 금융 시스템의 진입장벽과 불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이 디파이의 잠재력을 알 수 있는데요. 디파이는 모든 거래에 대한 블록체인상을 기록하고 거래 투명성을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디파이 사용자의 시스템을 검열할 수 있고 개인 자산의 익명성,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탈중앙화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에 대한 주체 또는 개인에게 있다는 점 또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디파이는 탈중앙화와 금융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란 걸 아셨을 겁니다. 최근 금융회사에서도 뛰어든 웹 3.0 실험으로
기사화된 회사들도 눈에 띄는데요. 이들이 특히 주목하는 건 중개기관 없이도 금융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디파이 산업에 뛰어든 배경을 밝히며 싱가포르 통화청은 대표적인 웹 3.0 기술로 꼽히는 디파이를 활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에는 JP모건과 협업해 싱가포르와 일본의 국채 및 통화를 토큰으로 만들어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거래하는 데 성공했으며 싱가포르 통화청은 디파이 기술을 활용하면 금융중개자 없이도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해져 청산 및 결제에 드는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도입한 배경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간 블록체인 기업이나 가상화폐 전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활용되던 디파이에 금융당국과 주류 금융회사까지 뛰어든 점을 보면 지금까지 온 길보다 앞으로 갈 길이 더 멀고 더 큰 성장의 가능성을 느끼게 해주는 내용들인데요. 중앙 집권적인 기업이나 기관이 데이터를 독점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개인이 직접 데이터를 다루고 소유하는 평등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자는 게 웹 3.0의 기본 개념들이죠. 이러한 개념 수준에 머물던 웹 3.0을 실현 가능하게 만든 것은 가상화폐의 근간이기도 한 블록체인의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십시일반한 컴퓨팅 파워로 작동하기 때문에 특정 기업이 제공하는 서버 없이도 데이터 분산 저장 처리를 할 수 있고 보안성도 매우 높지요.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에 내재된 프로그래밍 기능, 즉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면 사람 개입 없이도 시스템 운영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NFT를 개발하면서 개인의 데이터 소유와 거래도 용이해진 시대가 되었는데요.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보유한 현물자산, ABS나 MBS, 그러니까 주택저당증권 같은 전통적 유동화 방식 대신에 웹 3.0을 통해 유통시키는 방안도 연구 중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웹 3.0 특유 보안성에서 사회 기업을 모색하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론상 위의 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자산이나 개인 정보를 저장하고 전자지갑이나 NFT 티켓으로 접속 권한을 부여하면 해킹 피해를 막으면서도 통합은행 계좌와 디지털 여권의 역할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유리한 점이라고 하는데요. 실현되기만 한다면 개인 정보 관리와 자산 저장 방식에 대변혁이 일어나는 세밀한 사실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거금을 들여 트위터를 인수한 배경에도 이런 목표가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트위터 인수에 5억 달러를 지분 투자한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최고 전략 책임자 패트릭 힐먼은 웹 입점령이 가진 과제들을 해결하고 웹 3.0 이슈를 다룰 샌드박스를 활용하기 위해 유명한 웹 입점령 플랫폼, 즉 트위터를 인수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이 숨어 있음을 알아차리게 된 대목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얼만큼 준비하고 또 웹 3.0을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은 디파이를 반드시 알고 가야 할 이유를 공유드리고 싶어서 제작을 해보았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기업이 상사의 지시 대신 코드로 돌아가는 탈중앙화 자율조직 다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선 정보를 위해 시청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편에서 이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